토지관리 세 번째 파트 설비 분야입니다. 설비 분야 중에서도 난방 급탕 분야. 난방 급탕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역난방 관련해서입니다. 중앙난방, 개별난방도 있지만, 개별난방은 뭐 따로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중앙난방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지역난방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요금 제도 조금 설명드리고 주요 설비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부분,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난방에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저압요금, 고압요금 있듯이 단일요금과 계절별 차등요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단일요금 또는 계절별 차등요금 이거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연중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역난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열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일요금과 차등사용요금, 계절별 차등요금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를 비교하고 대표회의에 보고해서 적어도 이제 우리 단지가 어느 계약으로 했을 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비교해서 대표회의 보고를 해서 또 신뢰도 쌓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경우는 지역난방 요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아서 지금 뭐 일부 좀 손해가 발생해서 그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난방 급탕 요금 부과 방법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난방에서 이제 고지되는 금액은 기본 요금과 열 사용료 이렇게 두 가지로 고지가 됩니다. 기본 요금은 뭐 계약 이제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서 이게 변하지 않는 금액인데 열 사용료는 유가 연동제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지금은 71,150원이지만 제가 기름값이 오르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1년에 뭐 두세 번씩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 난방비와 최대 난방비, 그리고 급탕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공동 난방비 또는 열 손실료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난방비는 이제 면적으로 부과를 하고 최대 난방비와 급탕 난방비 이런 것들은 금침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에서 공동 난방비 개념으로 이거를 산출 내역서에 관리비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공동 난방비보다는 열 손실료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은 뭐 전체 금액 대비 뭐 3%에서 5%, 3%에서 7% 사이 계절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를 두고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손실료로 부과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회에는 월별 난방, 급탕 요금 단가도 비교를 해서 대표들이 대표회의에서 연간 또는 뭐 한 2년치의 요금을 공동 난방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급탕비, 난방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시고 이런 것 요금 부과하는 데 있어서 사용 단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월 또는 전년 동월 또는 뭐 유사한 금액들을 책정할 때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 난방 관련돼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지역난방 홈페이지에서는 단일 요금 제도와 계절별 차등 요금 제도를 비교해서 대표에 보고하는 그리고 전기요금 비교할 때 같이 비교해서 두 가지를 대표회의와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 부과 시에는 기본, 최대 급탕, 공동난방비 개념의 열 손실료를 발생을 시켜서 관리비를 부과를 했으면 좋겠고 공동사용료와 관련돼 가지고 왜 열 손실료로 부과를 했으면 좋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탕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도 내 집 현관문 앞에까지 내 집 급탕과 난방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보내기 위해서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 난방, 대기 급탕의 개념에 열 손실료를 부과를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않지만 그거에 따라서 열 손실료가 발생하는 비용을 꼭 이제 좀 나눠서 부과하는 그런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급탕 난방 요금 단가와 열 손실료는 지역 난방에서 권고하는 요금 단가를 가급적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지역 난방에서는 뭐 급탕 단가라든지 연료금 단가 또 열 손실료 이런 것들을 권고 금액으로 나와 있는 그런 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조정이 필요했을 시에는 관리규약 또는 대표의 의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매월 대표회의에 월별 급탕, 난방, 공동난방비 단가 비교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방비 이제 제로 세대 관련돼서 또 과다난방 사용 세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난방비 분쟁을 좀 줄이는 이런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과다난방 사용 세대, 난방비 제로 세대 이런 세대를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계 설비 핵심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난방 열공급 개통도, 지역난방에 열공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세대에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대 주요 설비 기능과 기계실 주요 설비 기능에 대한 부품의 이제 그 이해 그리고 하는 역할 개념을 좀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지역난방에 대해서 요금을 절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고장이 발생됐을 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서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왼쪽에 보면 지역난방에서 이제 그 공급관 빨간색 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계실로 열을 공급을 해주고 우리 열 교환기를 통해서 급탕과 난방으로 열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 나가서 지역난방으로 환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기계실 외벽 기준으로 2m 여기까지가 제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2m 기준으로 왼쪽은 지역난방의 제산, 그리고 외벽 기준으로 2m 안쪽은 이제 관리사무소 제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공급 개통도를 영상으로 한번 열병합 발전소, 보겠습니다. 피크로드 보일러, 자원 회수 시설과 같은 열 생산 시설을 통해 경제적으로 생산된 많은 중온수를 분들이 지역난방에서 하천 등에 매설된 난방수를 보내주지 않느냐, 공간을 통해 그리고 아파트, 온수를 건물 등의 보내주지 기계실로 않느냐, 공급합니다. 뭐 이렇게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공급된 실제로 중온수는 지역난방은 난방 지역난방의 급탄 중온수, 열 교환기를 통해 그러니까 열을 80도에서 전달합니다. 120도씨에 대한 중온수만 사용된 공급을 중온수는 해주고 다시 우리 열 기계실에 생산 있는 시설로 지금 회수돼 보이시는 재가열 난방 되게 됩니다. 열교환기 이걸 통해서 세대로 열을 교환만 해주고 지역난방은 다시 지역난방 중온수가 가열된 다시 돌아가는 난방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난방 중온수와 아파트의 공동구, 난방 공급과 지하 주차장, 급탕수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런 입상관을 형태를 취하고 통하여 있습니다. 각 세대로 공급됩니다. 입상관을 통해 세대로 공급된 기계실에서 난방수는 교환된 열이 온수 아파트 각 분배기에서 세대로 각 전달이 방으로 되는 보내져 난방 난방을 공급 하는 데 제품입니다. 사용되며 세대 싱크대 사용된 밑에 난방수는 난방 분배기를 통해서 회수관을 통해 이제 다시 기계실로 들어와서 되돌아가 싱크대 밑에서 재가열됩니다. 조절 밸브를 통해서 그리고 구동기와 계량기를 통해서 세대로 공급되고 이제 세대에 공급된 게 다 사용이 되면 다시 지역난방으로 돌아가는 환수 시스템. 그러니까 공급관과 환수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급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탕은 지역 난방과 다른 점은 그 난방과 급탕의 다른 점은 급탕수는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난방보다는 급탕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흡수 펌프에서 물을 계속 보충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열을 교환을 해서 그리고 세대에 공급하고 또 남은 거는 환수관을 통해서 기계실로 돌아오고 세대에서 쓴 물 양만큼 보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온도 조절기가 한 개만 설치된 경우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설정하면 온도 조절 밸브가 열려 난방수가 모든 방으로 흐르게 됩니다. 실내에서는 실내 온도 온도가 설정 온도에 조절기를 통해서 도달하면 온도 온도 설정 조절 온도를 밸브가 하면 닫히고 난방 난방은 정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구동기입니다. 구동기가 열리고 최대 난방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온도 조절기가 방별로 설치된 경우에는 방별로 온도를 달리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 봤을 때 있으며 지역 난방에서 우리 설정 기계실로 온도에 따라 보내주고 우리 방별로 기계실에서는 온도 조절 밸브가 공급관을 열려 통해서 난방을 열을 시작하게 공급하고 됩니다. 환수관을 통해서 환수를 시켜서 다시 기계실에서 열을 데우는 설정해 그런 놓은 실내 형태를 온도에 갖추고 있습니다. 도달하면 방별로 온도 조절 밸브가 닫혀 난방을 정지하게 됩니다. 난방 설비 중에서 여러 가지 난방 설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전기량 중요한 조절 차압 밸브나 유량 조절 온도 밸브. 조절기가 고장나거나 없는 이거 경우 설명에 방별 밸브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차단 밸브를 차압 유량 완전히 열어 조절 밸브의 사용하면 중요성에 난방비가 대해서는 많이 나오므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두 같습니다. 밸브를 적절히 조절하여 이 하는 사용하고 역할은 뭐냐면 이 기계실 내 사용시에는 차압이라는 방별 것은 공급관과 주 환수 차단 간의 밸브를 차압을 이야기하는 잠궈야 겁니다. 차압을 측정해서 이 2차처, 그러니까 기계실 또는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난방 부하를 필요로 하느냐, 이거를 측정해서 이 차압과 유량을 조절을 해서 세대, 그러니까 기계실에 난방수를 공급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배관들입니다.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설명을 잠깐 한번, 이 동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거고요. 이 동영상 화면을 보면은 이제 지역 난방 배관이 이렇게 금속으로 보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구리관, 도합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쪽은 공급관, 이제 또 다른 구리 도합관은 환수관에 연결이 돼서 공급관과 환수관의 이제 압력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 밸브가 이제 열렸다 닫혔다, 또 밸브 궤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PDCV 밸브 관련돼서 설비 점검을 하자면 주로 고장 나는 부분들이 누수가 된다든지, 여기 다이어프램 쪽, 인디게이터 쪽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하단의 사진을 봤을 때 이 압력계가 붙여져 있는 이 도합관 밸브가 아주 이제 구멍이 작습니다. 이 작은 구멍이 난방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아버리면 실제로 공급관, 환수관의 압력을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고장이 발생을 해서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PDCV 밸브 관련돼서 채트링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발생이 되면 사실은 뭐 소음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유량 제어가 힘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응급조치로는 공기를 다이어프램 상단부에 에어핀을 개방하고, 그리고 이제 소음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DCV 밸브 조절 보수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분해하는 절차입니다. 차압 유량 조절 밸브 분해 전에는 주차단 밸브, 왼쪽에 있는 차단 밸브와 오른쪽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상부와 하부에 있는 이제 도합관, 이거 밸브를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인디게이터, 이 부분도 분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 수리를 하기에는 부품을 수급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메이커, 삼양, 신우, 신한 밸브 이쪽에서 아직까지 AS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점검 및 뭐 보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외부 업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의뢰하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분해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거를 소장님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PDCV 밸브 또는 DPV 밸브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이런 절차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정말 PDCV 밸브는 중요한 밸브입니다. 대부분 소장님들이
단지를 가면 PDCV 밸브를 거의 뭐 손을 대지 않고 또 누수가 돼도 수리를 못하고 뭐 비용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PDCV 밸브 패스하겠습니다. PDCV 밸브 관련돼서 이제 보수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 난방에서 교체 지원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 또 PDCV 밸브는 기계실 메인에 한계가 있고 각 동 지하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메인 입구 1차층만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단에 보이는 배관 구경 20에서 50mm는 35만 원, 65에서 100mm는 50만 원, 뭐 이런 정도의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비용과 한국지역난방 교체 지원 비용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PV 밸브입니다. 차압 조절 밸브라고 하고요. 기계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배관입니다. 이 DPV 밸브의 역할은 차압 조절 밸브와는 약간 이제 설치 위치도 다르고 또 하는 역할도 좀 다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대 부하, 그러니까 기계실에서 생산되는 이제 순환 펌프를 통해서 생산되는 열값이 100세대용이라고 하면 세대 부하는 10세대만 사용하면 나머지 90세대는 사용하지 않고 그 세대까지 갔다가 공급 후 환수를 거치면 많은 열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DPV 밸브는 세대 부하가 얼마인지 10세대가 난방이 10세대가 난방이 필요로 하면 10세대만 이제 공급관을 통해서 세대를 올려보내고 나머지 90세대는 기계실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열 손실을 적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DPV 밸브 역시 난방 요금을 줄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밸브입니다. DPV와 PDCV 밸브의 설치 위치 조금 다르죠. 열교환기를 전단에 그리고 1차 쪽에 있는 지역난방 쪽에 있는 게 PDCV 밸브가 설치가 되고 기계실에서 공급관과 환수관 사이에 설치되는 DPV 밸브는 설치 위치와 설치 기능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 난방 개통도를 한번 보시면 뭐 아파트 쪽은 예를 들어서 저층부와 고층부를 나눠서 20층 기준이면 1에서 10층까지를 저층부로 보고 11에서 20층까지를 고층부로 보고 이제 공급관과 환수관 또 저층부도 공급관과 환수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기계실에서 열을 공급하고 다 쓴 열은 이제 다시 되돌려서 데우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 이제 설비 중에 TCV 밸브의 역할은 정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가 난방수를 공급할 때 온도를 50도로 하고 싶다. 또 급탕을 공급할 때 50도를 하고 싶다. 이 TCV 밸브가 급탕에 하나 그리고 난방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서 정밀한 온도 제어, 수요를 파악하고 또 열값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PDCV 밸브와 DPV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제 TCV 밸브는 실제로 정밀한 온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계실에 급탕 파트 하나, 난방 파트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주요 부품입니다. 이거 역시도 정기적으로 고장이 났을 시에 점검하고 또 보수하는 그런 모양을 좀 갖춰야 됩니다. 기계실 공급 흐름도 한번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우리 단지에 있는 공급 기계실 온도를 제가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관이 지역난방 중원수, 그리고 노란색 배관이 급탕, 빨간색 배관이 난방 배관입니다. 그리고 절반 나눠서 오른쪽이 예를 들어서 고층부, 이렇게 왼쪽이 저층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배관이 급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급탕 옆에는 급탕은 샤워를 하고 또 세대에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버려지다 보니까 그 옆에 파란색 배관, 급수 보충수 배관이
같이 나란히 붙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역난방 지금 중원수가 약 100도, 그리고 급탄 공급 온도, 난방 공급 온도, 환수 온도는 이제 30도, 그러니까 100도가 들어와서 기계실에서 열 교환을 이루고 30도 정도 열이 이제 환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급탄 공급 온도를 보면 지금 공급 온도와 환수 온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44도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7kg, 6kg 정도. 공급 온도는 47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47도에 열을 공급을 하고 온수를 공급하고 돌아오는 온도는 44도, 약 3도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지역난방의 열 요금 절약의 핵심은 공급 온도와 환수 온도의 차이를 줄여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도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반 다른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내지 10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굉장히 적죠. 적다라는 의미는 난방비를, 급탕비를 줄일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설비 중에서는 온도계와 압력계 이제 많이 달려 있는데, 이 형태를 어떤 압력이 정상이고 몇 도가 정상인지를 이걸 사전에 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어와 관련돼 가지고는 동력반 이렇게 판넬이 있고, 동력반 판넬에는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이제 전자접촉기라는 부품이 들어가서 이 전자접촉기를 잘 관리를 하면 모터가 과부하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면 설비를 수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동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픽 자동 제어 이런 거를 보면 DDC 판넬, 그리고 관리자가 눈으로 보고 온도, 급한 온도를 줄이고 또 난방 온도를 줄이고 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사용해야 될 기능 중에서는 외기 보상 온도,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외기 온도가 따뜻했을 때, 그리고 외기 온도가 추워졌을 때 적절히 온도를 편차를 두고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난방비를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운 시간대에는 따뜻한 난방수가 공급이 되고, 또 따뜻한 시간대에는 난방수 공급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외기 보상 설정을 반드시 하고 사용을 할 것 같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1년에 춘추절기, 또 하절기, 동절기 이럴 때도 외기 보상 온도를 어느 정도 이제 영하권에 있을 때 몇 도, 또 영상 몇 도일 때 몇 도, 이렇게 설정값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단지는 외기 보상 온도를 설정은 하지만 설정 온도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1년에 4번 정도는 설정 온도를 변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자동제어 보고 김과장입니다. 계신 화면은 오늘은 그래픽으로 지역난방과 자동제어가 되고 열교환기 있는 그리고 외기보상 장면인데, 제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오래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들은 난방비 절약 방법에 이런 대해서도 말씀드리니 기계식으로 영상 외기 끝까지 보상 시청 온도를 설정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작합니다.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역난방, 마찬가지로 중앙난방, 개별난방이 있는데요. 오른쪽 오늘은 화면에 이 세 개 보이는 이 중에 막대 지역난방에 그래프를 대해서만 이용해서 설명을 외기 드리겠습니다. 보상 온도, 공급 온도, 지역난방은 아파트, 이제 주택, 하이로 온도를 상가 등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물에 개별 그런 난방 기능을 시설을 갖추고 설치하지 있으니까 않고 대규모 여러 역시 활용을 시설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지역 온수 난방 형태로 열교환기 외상 지하에 외기 보상 매설된 제어 열배관을 통해 해당 건물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난방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난방 회사에서 생산된 지역난방 열을 뜨거운 온수 형태로 지하에 매설된 이중 보온관을 통해 각 아파트 단지 지하 기계실로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 단지 지하 기계실에 공급된 지역난방 온수를 열교환기를 거쳐 각 가정에서 사용할 난방 및 급탕수에 열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 난방을 사용하여 온도가 떨어진 난방수는 지하 기계실의 열교환기실에서 다시 가열되어 순환 공급됩니다. 급탕 같은 아까 경우는 물을 설명드렸던 사용함에 그런 따라 내용입니다. 수돗물을 열병합 계속 발전소 가열하여 공급이 지역난방공사에서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역 기계실에 난방은 있는 열 교환기를 75에서 통해서 115도 범위 열을 내에서 교환을 공급이 하고 되고 다시 다 쓴 열은 지역난방공사에서 회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열 교환기 말씀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열 교환기를 보면 지역난방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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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 두 물은 서로 섞이지 않고 열만 교환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 조금 복잡하겠지만 역시 외기보상 온도 기능, 제어 기능은 어느 설비나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설비 쪽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 쪽에서 또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밀폐식 팽창 탱크, 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 역할과 기능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드식 팽창 탱크입니다. 블레드식이라는 것은 이 팽창 탱크 안에 블레드가 들어있어서 이 블레드에는 이제 공기압을 주입을 하고 공기, 질소 이런 압을 주입을 해서 이제 평소에는 사용 압력으로 있다가 갑자기 부하가 발생이 됐을 시에 이제 부하에 대응하는 최대 난방 부하에 대응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블레드식과 이제 압축기 부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블레드식은 공기를 블레드에 압력 공기를 블레드에 주입을 하는 방식인 반면에 압축기 부착식 방식은 블레드에 압축기를 부착을 해서 이제 세팅 압력에 따라서 공기압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이어프램식 팽창 탱크의 작동 원리를 보면 팽창 또 이제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블레드가 파손이 되는, 파손이 되면 팽창 탱크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압축기 부착식 팽창 탱크를 보면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면 팽창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지되고 수축되는 그런 몇 가지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난방이 공급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팽창 탱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밀폐식 팽창 탱크가 브레드가 있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다이어프램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차이점이 조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이어프램 방식의 팽창 탱크는 지금 보시는 위쪽에 있는 사진이죠. 여기는 다이어프램이 파손이 되면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 있는 블레드식 방식은 이제 뒤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블레드만 뽑아서 교체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품은 전체 교체, 어느 제품은 고무 블레드만 교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역난방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한국지역난방에서는 노후 배관에 대해서 배관 개체 공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당 4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노후된 난방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교체 비용 역시 20년에서 30년 사이 노후 지역 난방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교체 비용을 적립을 해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발령받으신 단지들이 오래된 아파트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고 지역난방 배관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